안녕하십니까.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저희 대한노인의 자원봉사 클럽의 코치로서 활동하시는 신규 코치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노인의 광주광역시 연합회 자원봉사 지원센터의 문봉숙 부장입니다. 이미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노인 자원봉사 코치 양성 교육은 매년 상반기에 대면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1일 교육 계획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실시를 보류하고 있다가 오늘 8월 20일 날짜를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코치님 여러분께도 알려드렸으며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교육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재와 함께 제공해드리고 또한 요약분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하여 온라인상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노인의 광주광역시 연합회 자원봉사 지원센터의 2020년도 코치 양성 교육을 비대면 영상 교육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 방식인 관계로 국민의례민 노인 강력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채 대한노인의 광주광역시 연합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회장 오병채입니다. 자원봉사 클럽 코치 여러분 환영합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나마 금년도 코치 양성 교육을 진행하게 됨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치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꽃이며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럴수록 우리 노인들의 역할이 더욱 클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의연한 자세로 시대의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의 봉사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먼 안목으로 자원봉사 클럽 코치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노인의 중앙회 우보환 자원봉사 본부장님으로부터 환영 인사와 함께 기관 소개를 포함한 코치 양성 교육 과정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노인의 중앙회 노인 자원봉사 지원본부장 우보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시 연합회 신규 클럽 노인 자원봉사 코치 양성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는 대한노인의 중앙회 본부장으로서 노인 자원봉사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창립된 대한노인의 노인 자원봉사 사업은 애초에 약 790여 개의 클럽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권익과 신장, 봉사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6만 6천여 개의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야말로 대한노인회의 노인 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원봉사 본부장으로서 부임한 후에 노인 강령의 내용을 유심히 보고 또 듣고 저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강령이야말로 대한노인회 노인 자원봉사 클럽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강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1조에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로 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하나,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야말로 노인 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는 데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라고 핵심 가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창립된 노인 자원봉사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1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치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치는 리더입니다. 리더이시기 때문에 항상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리더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명의 회원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봉사 날짜라든가 봉사 콘텐츠라든가 또 봉사 내용 등등을 잘 중지를 모으셔서 봉사를 하셔야 마접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치님들께서는 우리 광주시 연합회에서 나누어드린 교육 책자 팜플렛을 꼭 3번씩 읽어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무덥고 더운 날씨에 특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광주연합회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한편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산구 더불어라 노인복지관의 김용덕 관장님께서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산구에 있는 더불어라 노인복지관의 관장 김용덕입니다. 오늘은 대한노인의 광주광역시 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클럽이 행복하는 봉사단 코치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 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3가지 시각은 첫 번째 하나가 노인입니다. 영어로 노죠. 그리고 한자로 사람인데 영어로 노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전혀 역할이 없거나 또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 즉 늙을 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 그래서 역할이 미약하거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인, NOW, 영어로 노인입니다. 저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인은 정말 사회적으로 사람이 아니거나 또 쓸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노인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가야 될 방향은 바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 녹여서 그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노인자원봉사 클럽과 행복나눔봉사단의 기본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되는 우리 노인을 선배 시민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향이 앞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냥 노인이 아니고 선배 시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후배들이 뭘 요구할까요? 선배들에게. 어떤 사람? 즉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역할을 해주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동안의 경험들을 좀 더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존재만으로도 정말 풍요롭고 멋진 사람이 되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후배들한테는 있는 거죠. 이게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선배들은 모든 후배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사회적인 바람이죠. 그래서 선배들은 늘
모범이 되고 또 길을 알려주고 또 길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선배들이 있어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코치분들도 회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 활동의 단체에서는 선배가 되는 거죠. 선배가 해야 될 일이 뭐다고요? 길을 안내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력해주고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들을 늘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코치죠. 자, 그러면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전문 봉사단 중에 유토리 봉사활동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 클럽과 행동하는 봉사단이 이제 쓰레기 줍고 단순하게 청소하고 이런 활동과 더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기르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져왔던 경험들이나 지혜들을 좀 녹여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대학교 유튜브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1학기 때 교육을 받고 지금 유토리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참여와 선배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노인의 표상, 노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싶어서 유토리 봉사단을 꾸렸고요. 세 번째로 봉사활동의 전문화와 우수 봉사활동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봉사단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토리 봉사단이 생겼는데요. 이 유토리 봉사단의 활동 계획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주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가 행복나눔 봉사단으로 저희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광주노인 자원봉사 지원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관리하고 거기에 영상들을 앞으로 노인 자원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노인의 각각의 생애사나 또 지역의 노인 봉사활동 이루어진 현장을 탐방하고 촬영해서 그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나눔 봉사단 중 유토리 봉사단이 운영되면서 우수 봉사 클럽이나 또 우수 자원봉사 코치의 이런 모범과 사례를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장 지금 행복나눔 봉사단이나 노인자원봉사 클럽의 10곳의 현장을 저희가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토리 봉사단의 유튜버들이 노인자원봉사 클럽이나 행복나눔 봉사단의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활동도 촬영을 하고 그 현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노인 자원봉사, 즉 선배 시민 자원봉사자들 개별 인터뷰와 또 생애사를 찍어서 저희 채널이나 또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런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자원봉사 생애사 영상 기록뿐만 아니라 5번째 노인자원봉사자 중에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1:1 맞추며 유튜브 교육을 시킬 예정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달에 2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체 학습도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이 저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노인을 위한, 두 번째가 노인의 강화, 세 번째가 노인의 의학 이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위한 활동은 노인의 욕구에 맞는 활동,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노인의 욕구와 노인의 성향이 맞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코치분들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인의 강화. 노인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인을 바라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서 해요. 그래서 선배 시민들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활동을 찾아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노인의 음악, 즉 선배 시민으로서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멋진 그런 선배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자, 노인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자,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노인 자원봉사는 건강한 선배 시민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클럽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실무에 대하여 저희 광주 노인 자원봉사 지원센터의 이정철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의 광주시 연합회 자원봉사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정철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노인 자원봉사 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코치님께서 해주셔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 클럽이 1 더하기 1, 단지 우리 코치님들 그리고 회원님들이 모인 숫자만큼의 어떤 힘이 아니라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노인 자원봉사 클럽의 활동은 최소한 월 몇 번이죠? 2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럽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8번 이렇게 활동하시는 클럽도 계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월 2회를 활동하시고 한 번 하실 때 최소 2시간 이상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한 달이면 이제 4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활동하시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되겠죠. 저희들도 또 활동비 지원해드리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 활동 결과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보관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또 지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소리로서는 저희들이 매년 클럽 지원 대상 클럽을 매년 연초에 선정을 합니다. 네, 그 선정 대상에는 그 전에 했던 클럽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부족하면은 새로운 클럽을 저희들이 조직하고 또 모집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지회, 외부 단체, 기관들과 협의해서 또 클럽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해에 지원할 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클럽 등록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회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클럽 회원 등록 신청서, 그리고 셋째로 자원봉사자 등록 신청서 1365 가입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서류는 직접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치료도 받을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을 들고 있어요. 행정편의상 1365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월 봉사활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면은 거기에 따른 서류를 저희들이 또 따로 받고 있는데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봉사활동을 하신 클럽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클럽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 코치님들이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월 활동을 하시기 전에 활동 계획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계획을 세우시겠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활동 계획서, 그리고 매월 활동이 끝나면은 활동한 내역을 간략하게나마 기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활동 일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코치님들 주관하에 각 클럽 회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시겠죠. 또 하셔야 되고요. 원래 회의록, 회의 내용이 간략하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봉사활동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은 매 봉사활동 하실 때마다 몇 분이,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출석부죠. 출석부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게요. 활동 계획서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 클럽이 한 달에 2번 활동하시기로 하셨죠. 1차는
몇 월 며칠이냐, 어디에서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요걸 간략하게 명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활동 계획서입니다. 물론 이 활동 계획서대로 100% 진행될 수는 없겠지요. 변경도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활동 일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활동 일지는 그 회차별로 활동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한두 마디, 날짜, 시간, 장소, 또 활동 내용 간략하게 기록하시는 것이 활동 일지의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보고요. 그리고 활동 일지 안에는 원래 회의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회의록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간, 장소, 모이신 규모, 이를테면 또 회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면서 최소한의 어떤 불편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활동비가 국비로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 자료로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정서류라는 것을 아시고요. 부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신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드린 날짜, 그러면 클럽 입장에서는 받으신 날짜가 되겠죠. 예? 얼마를 지원받아가지고 며칠 날 무슨 내용으로, 여기는 또 마트에서 뭐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셨나 봐요. 이게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느라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한 달에 2번 활동하는데 1회차 활동 식사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2회차 때는 식사를 안 하시고 봉사활동만 하시고 이제 간단하게 간식 정도로 끝내시고 1회차 때는 아마 식사 시간하고 이렇게 거의 맞물려서 식사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식사비로 얼마를 쓰시고, 예. 그리고 남은 걸로 또 간식용 음료수, 또 관급봉투,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 이 영수증은 뭐냐면은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이 아니고요. 반드시 저희 활동비는 카드로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카드로 집행하시면은 여러모로 편합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예, 그게 다 기록으로 남고 또 이렇게 세금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카드로만 사용하시게 돼 있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행정 클럽 운영과 관련한 행정 서류의 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활동하시다 보면은 또 이 행정 서류 외에도 협의할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관리자님과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대표, 그리고 우리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늘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가 가능하고, 이것마저도 어려우시다 하면은 관리자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 코치님들께서는. 그리고 활동비를 드리는데, 어떤 클럽은 이달에 우리는 아침 새벽에 활동해버려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다 집에서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활동비를 못 썼어.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코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비가 너무 적어. 이런 클럽도 계시지만은 뭐 활동비 쓸 데가 없네. 우리 회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활동비 괜히 쓰면은 정산보고서 내야 되고 또 카드 영수증 챙겨야 되고 불편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달에는 다 못 쓰게 됐어. 그런 클럽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드리는 활동에는 그 달 중에 2번 활동하시잖아요. 그 달 중에 가급적이면 소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소 금액이 이월되는 남는 경우는 그 다음 달로 이월하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단 올해 지급된 활동비는 올 마지막 월 안에는 모두 소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라는 이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교육도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충분히 교육 내용이 혹시 전달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아까 각 클럽의 관리자님들 계신다겠죠. 저희 지회, 그리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기관의 관리자님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주시고, 필요하면은 저희한테 직접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과 같이 제공해드리는 교재에 보면은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시고 또 부족하고 이렇게 좀 서운한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왕이면은요, 저희가 미처 모르는 자랑거리 있으시면, 또 봉사활동 하시다 보면은 지역사회 언론이랄지
또 주변에 또 관공서 행정기관에서 또 칭찬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활동 내용을 이렇게 터잡아서 상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저희한테 수시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즐겁게 하셔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여기 계신 코치님들, 함께 하신 코치님들, 회원님들이 노후를 보다 더 즐겁고 보람차게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치 교육에 참석하신 여러 코치님들을 대표하여 김정규 코치님께서 코치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 코치님께서도 자원봉사 클럽 코치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서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밝고 희망찬 평생 현역 사회를 실현할 자원봉사 클럽의 코치로서 클럽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노인들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자기 발전을 위해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의 편에 서서 봉사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클럽을 운영한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한다. 2020년 8월 20일 노인 자원봉사자 코치 일동. 다음은 오늘 교육 전 과정을 마치기에 앞서 오보암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인 자원봉사는 하고 싶으신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억지로 하시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어르신들께서 자원봉사 사업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을 드려서 궁극적으로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노인 자원봉사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교육을 할 때 꼭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미소라는 부분인데 인생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감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앞 글자만 따면은 감사 미소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소중합니다. 이 네 가지의 특성을 자원봉사 사업과 잘 연결시키셔서 봉사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코치 양성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치님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